민주당에서는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무죄를 믿고 싶다, 믿는다라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두관 후보가 그러한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명 측,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사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야권 분열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요청을 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정확한 전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 15주기를 맞습니다. 네. 올해 18일입니다. 8월 18일. 8월 18일. 네, 그날이 민주당 전당대회 열리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을에 이제 큰 어른의 이제 제사 날인데 네. 그날 그 종갓집에서는 마을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누가 준비를 하는 겁니까? 네, 동교동 자택 김대중 전 대통령 네. 그 팔렸다는 소식이 지난달 초에 전해졌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도 너무 안타까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단지 한 진영의 지도자가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타신 우리 현대사의 그렇죠. 거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반응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도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이것은 뭐냐? 저는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당이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호남에서 투표율이 20%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전남 인가는 20% 턱걸이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호남의 민심, 이재명 민주당을 바라보는 그 민심을 보여주는 그 일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과연 이재명 전 대표의 지금치 공고한 체제에서 김경수 복권된다고 무슨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사법 리스크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변수가 되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심각한 균열이 생겼을 때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재명, 김경수 두 분 다 이제 영남 출신인데 이제 저는 호남 민심을 주목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 역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던 킹크랩으로 댓글 수백만 개를 조작했었던 그런 사건의 그 주인공이 네. 국회의원 정도 한번 출마하는 거 그거야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선거를 나가는 게 맞나? 저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유인태 전 사무총장 목소리도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김경수 전 지사라는 사람이 착하고 겸손해서 참 좋은데 권력 의지가 있는지는 좀 갸우뚱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출국길에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갈등의 조정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깊이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는 나라들을 찾아보고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당부의 말이 있다면 당이라도? 이 정도 할까요? 갈등의 조정자가 되겠다라는 저 발언 두고 권력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쟁취하고 어떤 정점에 올라가겠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세력의 구심점 역할이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할 것으로 보이고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은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게 사실 민주당 안에서는 인지도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대권 잠룡으로 불릴 정도로 대외적인 인지도는 전혀 없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의원 하다가 경남지사 선거 나올 때 이 드루킹 사건 때문에 논란이 발생을 하니까 출마를 하냐 마냐 논란이 있을 때 당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뜻을 받아서 나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의 의견을 굉장히 좀 수용을 하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착하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착하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에 도움 주려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런 게 착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고 지금도 아마 그래서 친문 진영의 폴대 역할을 해주려고 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당장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랑 투쟁을 한다라기보단 이재명 대표가 10월, 11월에 사법 리스크 이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급격한 균열에 폴대 역할을 하는 역할로서 아마 친문 그룹에서도
뭐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김동연 지사 경기도 쪽에 지금 많이 몰려 있다 그래서 뭐 기회를 엿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때 되면은 아마 그 구심점 역할, 이제 그 친문의 텐트의 폴대 역할 정도는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던 경남도지사 후보가 원래 김경수 지사였고요. 드루킹 사건이 밝혀지기 전부터 그런 게 있었었고, 그래서 저는 구자령 변호사의 좀 이제 개인적인 의견에 아니요. 사퇴한다고 기자회견까지 잡았다 취소했다 다시 나갔어요. 그거 근데 실제는 내부에서 당연히 그 경남도지사 후보로 논의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가장 그 부산 경남 지역이 민주당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압도적인 선거로 이긴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물론 노무현 대통령 유산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과거에 안희정, 이광재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노무현 대통령 유산이 있었던 것처럼 유산이 있었던 것 자체도 하나의 정치적 유산인 거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 유산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정치에서 그 유산도 어느 정도 자원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대선을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람마다 이제 판단은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그때 이제 공감되는 비호감 대선이었다. 그리고 실은 총선도 어느 정도의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라는 건 어떻게 작동하는 면이 있냐면 뭔가 A가 너무 쏠린다 싶으면 사람들은 야, A에게 너무 좀 과한 것 같아. 좀 뭔가 반대급부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 정치가 뭔가 이렇게 갈등의 조정자, 어떤 통합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서로 뭐 이제 헐뜯지 못해서 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이런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와 무관하게 야, 지금 정치가 이대로 가는 게 옳은 거냐, 뭔가 좀 조종자 역할을 하고 또 뭔가 통합을 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비전을 밝히는 게 필요한 건데,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이제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적인 역할은 뭐냐면 한국 사회 지금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는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해야 될 몫이 있긴 하지만 지금 한국 정치가 너무 뭔가 이렇게 어떤 정치 양극화, 네. 상대방의 악마화가 심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리더십,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복수하지 않는다, 보복하지 않는다 하면서 뭔가 통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거든요. 저는 지금 그것이 김경수 지사가 하든 누가 하든가 무관하게 그런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